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주식 시장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걸까? 월급은 300만 원, 400만 원, 많아야 500만 원 선인데, 뉴스를 켜면 매일같이 사상 최고치 이야기만 나옵니다. 내 통장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시장은 너무 빠르게 멀리 가 있는 느낌,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막 빚까지 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렇다고 예금 적금만 하기에는 불안한 사람. 위험 중립형이거나 조금은 안정지향형.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들어가면 고점 아닐까? 좀 기다려야 하나? 그래도 안 하면 또 뒤처지는 거 아닐까?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종목이 오를지 맞히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도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딱 하나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월급 300에서 500만 원을 버는 평범한 직장인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저축은 얼마, 투자는 얼마를 해야 10년 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는가? 이 영상은 정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선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그어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만 머릿속에 잡혀도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불안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사실 시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 자체가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월급은 한 달에 한 번 들어옵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큰 약점이 뭘까요? 바로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들 입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10년 보고 투자할 거야.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결혼해야 하고, 이사해야 하고, 차 바꿔야 하고, 언젠가는 집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S&P 500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해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실수를 합니다. 투자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5월 50만 원, 5월 70만 원, 5월 100만 원 이하의 투자.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 금액으로는 투자 효과를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은 작게 느껴지는데 불안은 똑같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S&P 500에 1억을 넣은 사람, 1000만 원 넣은 사람, 100만 원 넣은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자주 차트를 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100만 원 넣은 사람이 제일 자주 봅니다. 새벽에 깨서 보고, 출근 전에 보고, 점심시간에 보고, 퇴근길에 또 봅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투자 효율은 낮아지고 심리적 에너지는 더 많이 소모됩니다. 이게 바로 투자 효과 분기점, BEP를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간과 감정을 쏟고 있는데 결과는 체감되지 않는 상태. 이러면 장기 투자가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더 위험합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겁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지수가 조금만 빠져도 기회다라면서 신용거래, 비투가 쏟아집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빚이 들어오는 순간 투자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이 됩니다. 10년을 보고 투자하면 사실 승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빚이 들어오는 순간 조정은 기회가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조금만 빠져도 손이 먼저 나가고 결국 가장 나쁜 타이밍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재테크는 세 가지의 곱이다. 원금 곱하기 기간 곱하기 수익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그런데 직장인에게 이 기간을 가장 크게 망가뜨리는 게 바로 무리한 투자와 비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할까가 아니라
얼마까지 투자해야 흔들리지 않는가를 먼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그 기준선을 잡기 위해 직장인의 연령과 소득에 맞는 저축률, 그리고 왜 투자 성향이 아니라 투자 기간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축률이 먼저다. 투자 비중은 그 다음이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축은 얼마, 투자는 얼마를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투자 비중을 고민하기 전에 저축률부터 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주식 몇 퍼센트 할까요? S&P 500이랑 나스닥 비중은요? 근데 이건 집 짓기로 치면 기초 공사도 안 했는데 창문부터 고르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얼마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인지, 얼마까지 꾸준히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직장인의 연령별, 소득별 적정 저축률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월급 300에서 500만 원 사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가장 많은 구간입니다. 특히 사회생활 10년 미만이라면 이 시기는 저축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못 모으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소득은 천천히 오르는데 소비는 훨씬 빠르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공식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득 빼기 소비는 잉여소득. 사람을 진짜 편하게 만드는 건 소득이 아니라 잉여소득입니다. 월급이 올라도 쓰는 돈이 같이 늘어나면 삶은 전혀 편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의도적으로 저축률을 높여놓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저축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월급 5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음 같아서는 250만 원 저축하고 싶다. 이 생각 들죠?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안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비정기 지출 때문입니다. 부모님 생신, 여행, 기념일, 갑작스러운 경조사. 이게 한 달에 몰려오면 적금 깨야 하고 투자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계절 지출 통장입니다. 비정기 지출용으로 미리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 놓으면 고정 저축을 깨지 않아도 됩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져야 저축이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 비중은 투자 성향에 맞춰라.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투자 성향이 아니라 투자 기간이 투자 비중을 결정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3년 안에 결혼 계획이 있습니까? 이사,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습니까? 차 구매나 교체, 혹은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투자 기간은 10년이 아닙니다. 3년입니다. 그런데 3년짜리 돈을 100% 주식에 넣는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투자 비중을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반대로 앞으로 3에서 4년 동안 큰 돈 들어갈 계획이 없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투자 비중을 훨씬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비중의 정답은 없다. 하지만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이 없으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사람은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시장 조정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평상시와 조정 국면에서 투자 전략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정 오면 그때 많이 사야죠. 떨어지면 더 넣으면 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막상 그 상황이 오면 대부분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조정이라는 건 차트가 조금 빨간색으로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뉴스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사람들 말이 바뀝니다.
이번엔 다르다. 진짜 위기다. 이제 끝났다. 이 말들이 동시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구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평상시 전략과 조정 국면 전략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 먼저 평상시입니다. 시장이 잘 가고 있을 때, 지수가 고점 근처에 있을 때, 이때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금 계획이 기준입니다. 3년 내에 결혼, 이사, 내 집, 사업 계획이 있다면 투자 비중은 반드시 제한해야 합니다. 이건 보수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한 시점에 시장이 빠져 있으면 선택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단기 자금 계획이 없다면 이 시기에는 정해진 비율대로 꾸준히 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비중을 미리 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조정 국면입니다. 조정은 종류가 있습니다. 짧은 조정, 중간 조정, 그리고 길고 깊은 조정.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항상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사전에 정해둔 규칙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 국면이 명확하게 왔다면 그 달에 투자할 수 있는 총 저축 여력은 전부 투자로 전환한다. 평소에 100만 원 중 50만 원 투자하던 분이라면 조정 국면에서는 100만 원 전부를 투자하는 겁니다. ISA든 ETF든 미국 지수든 장기 자산이면 됩니다. 이게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공포 속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공포 속에서는 이미 세워둔 계획만 실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조정이 오면 어떻게 할지 조정이 오기 전에 정해두십시오. 이게 바로 투자를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사람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이기려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을 이기기 위해 투자하는 겁니다. 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고점도 지금의 공포도 결국은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이 생겼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종목이 오를지 언제 사고 팔지를 마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월급 300에서 500만 원을 버는 평범한 직장인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디까지 투자해도 흔들리지 않는가, 그 기준선을 잡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저축률이 먼저이고 투자 비중은 그 다음입니다. 투자 성향이 아니라 투자 기간이 비중을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평상시 전략과 조정 국면 전략은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오를 수도 있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정확히 맞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기준 없이 투자하면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얼마를 해야 할지보다 어디까지가 나의 한계인지를 정리해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시장이 흔들려도 여러분은 훨씬 차분해질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직장인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저축과 투자 기준을 계속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불안이 아니라 선택이 되도록 미주파이어가 함께하겠습니다.